오늘은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골든크로스면 매수, 데드크로스면 매도, 정말 이것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실제 매매에서는 여기서 반등해야 하는데 왜 내려가지? 분명 골든크로스인데 다음 봉에서 내려가네? 이런 손절들만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고수들이 이평선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단타의 신이 사용하는 이평선 조합까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단순히 정배열, 역배열이 아니라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활용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평선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으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진입하고 나면 지지받지 않고 바로 내려가거나 이평선을 깨고 내 포지션을 손절시킨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겠네 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되돌려버립니다. 그리고 A 가짜 돌파였네 하고 손절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또 이평선이 우양하고 가격도 이평선 아래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요, 완전한 하락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V자 반등이나 W 반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렇게 이평선만 보고 매매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평선을 단순한 매매 신호로 보는 게 아니라 이평선으로 트레이더들의 심리와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정배열이니까 매수 같은 단순한 접근이 아닌 거죠. 이평선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보통 큰 흐름이나 매물대를 파악할 때는 장기 이평선, 짧은 흐름을 볼 때는 단기 이평선을 참고하는데요. 특히 단기 이평선은 짧은 분봉에서 이평선을 따라가는 추세 패턴이 자주 발견되죠. 나스닥 5분봉 차트인데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단기 이평선을 타고 쭉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분봉, 5분봉 같은 짧은 분봉에서 5일선을 보면 이런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상승 흐름이 멈추는가 싶다가도 이평선을 살짝 이탈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죠. 이걸 계속 보다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구간은 다 눌림목이네. 하지만 막상 진입하면 진입하자마자 캔들이 짧아지고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5일선이 꺾이면서 아래로 밀려버리죠. 내가 잡은 곳이 반등 지점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되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또 급등한 종목이 단기 이평선을 유지하면서 횡보하면 여기서 다시 위로 쏘려고 준비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 전에도 이런 흐름에서 몇 번이나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반등 없이 그대로 이평선을 이탈합니다. 좀만 버텨볼까 하는 순간 차트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손절을 고민하고 있죠. 단기 이평선은 상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 추세를 타고 이평선을 따라 가격이 한없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빅 이벤트가 있는 날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에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최고점이 되고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평선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고수들은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이평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구간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손익비가 좋은 곳에서 진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락 추세에서 돌아 나올 때 매수하면 손절이 짧아지고 성공한다면 업사이드가 상당히 커집니다. 즉 이평이 상승하고 있을 때 따라 사는 것보다 이평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사는 게 손익비가 더 좋은 자리라는 거죠. 이평선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를 나타내죠. 만약 가격이 이평선보다 아래 있다면요, 시장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이평선보다 위에 있다면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 수익 중인 사람이 많다는 의미죠. 결국 이평선은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평선을 지지나 저항선으로만 봅니다. 물론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평선 근처에서 매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평선이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거나 급격한 하락,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평선을 지지 저항보다는 방향과 추세를 읽는 용으로 써야 합니다. 이평선 근처에 왔으니까 반등하겠지, 이평선에서 저항 받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평선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확인하고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한 이후에 이 이평선을 뚫어버리는지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그 위에서 움직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중요한 건 이평선 근처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지금처럼 상승 추세에서 매수 위주의 타점을 잡는 게 1차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요, 이때부터는 지지받거나 하락 돌파할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이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모습이라면 지지 역할을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캔들까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매수를 다음 봉에서 잡거나 다시 내려와서 리테스트 하는 시점을 신뢰도 높은 구간으로 보고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하게 이탈한다면요, 기존의 상승 추세가 깨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의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이평선을 뚫고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횡보하던 시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을 뚫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그럼 이평선 뚫었을 때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평선을 돌파한 직후 다시 반대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트를 보면 이평선을 돌파한 뒤 상승할 것 같지만 다시 하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평선을 돌파한 순간이 속도가 빨라지고 큰 변동성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평균 가격을 깨는 순간 어떤 방향이든 강한 변동성이 생깁니다. 이 말은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익절이 빨라지고 손익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이 자리에서 이평선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모든 돌파가 같은 건 아닙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구별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진짜 돌파는 돌파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고 가짜 돌파는 돌파한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격이 간다는 거죠. 이걸 분별하는 좋은 트레이딩 팁은 종가가 어디서 마감되는가입니다. 진짜 돌파라면 종가가 이평선 위에서 마감되고 종가가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캔들을 꽉 채우죠. 가짜 돌파라면 꼬리를 달거나 힘없는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이평선 위에서 종가를 힘있게 유지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엔비디아 1년치 차트를 보면 이평선을 돌파한 날 종가가 어디서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이후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월 2일 상승 돌파 후 60% 급등, 6월 24일 하방 돌파 후 23% 하락, 8월 13일 상방 돌파 후 13% 상승, 9월 3일 하방 돌파 후 6% 하락, 9월 24일 상방 돌파 후 19% 상승, 11월 25일 하방 돌파 후 10% 하락.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추세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평선 위에서 종가를 유지하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면 그건 가짜 돌파죠. 기준은 간단해요. 단기 트레이딩이면 21선, 장기면 200일선까지 봐도 됩니다. 엔비디아는 21선 돌파 구간에서 의미 있는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손익비가 좋았죠. 손절은 20일 이내 저점 아래죠. 이평선 돌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돌파 이후에 종가가 어디에서 마감되는가인 거죠.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평선 위에서 종가를 유지하면 의미가 있고 버티지 못하면 가짜 돌파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돌파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 추세와 흐름을 함께 봐야죠. 그럼 이평선이 실제 추세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이평선을 하방 돌파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매도로 추세가 바뀌겠구나. 하지만 단순한 조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큰 흐름에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어도 여전히 일봉 신고가 영역에 있고 이평선이 정배열이라면 시장의 방향은 여전히 위쪽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평선 하방 돌파만 보고 섣불리 매도를 잡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평선 방향을 판단할 때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만 이평선 방향을 찾으려고 하면 손절이 잦아지고 불필요한 매매가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은 추세를 다 발라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1시간봉에서 진입을 판단한다면 1봉, 4시간봉에서 큰 흐름을 먼저 분석하고 그 안에서 눌릴 때든 돌파할 때든 방향을 먼저 정하고 진입할 수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일봉에서 이평선이 역배열 상태로 하락 추세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매물대는 위쪽에 많이 쌓여있고 11,500까지는 하방이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고점도 낮추면서 큰 그림에서는 매도가 우위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도 하락 추세 속에서 발생하는 반등의 가능성이 크겠죠. 4시간봉을 보면 가격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했는데 결국 장기 이평에서 저항을 받고 횡보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겹치는 구간에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단기 이평은 장기 이평 올라탔지만 가격이 일주일 동안 강한 매물대 박스를 뚫고 나왔고 장기 이평은 아직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 방향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일봉 4시간봉에서 매도 우위로 나왔다면 1시간봉에서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찾아볼게요. 현재 이평이 역배열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매도 전략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가격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장기 이평에서 저항을 받을 때 매도하거나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이 나온 이후에 다시 단기 이평을 하방 돌파할 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손절은 고점을 잡고 익절은 일봉 매물대 저점 11,500 라인까지 잡고 스탑을 내리면서 따라가는 매매도 가능하겠죠. 이 차트를 보면 일봉에서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기 이평에서 쌍바닥이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테스트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꼬리가 없는 강한 캔들도 나온 모습이네요. 전고점까지는 15,700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4시간 봉을 보면 이평선이 역배열인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단기, 중기 이평선 모두 돌파한 모습이죠. 장기 이평에서의 저항이나 돌파 여부는 계속 체크해야겠지만 최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봉을 볼까요? 이평이 모이면서 횡보를 이어가다가 최근 돌파가 나왔죠. 중장기 이평선은 모두 깨고 전고점 매물대까지도 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 전략은 돌파로 진입한다면 돌파 캔들 저가에 손절을 걸고 진입하거나 눌림으로 진입한다면 단기 이평이 정배열로 올라오면서 가격의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단기, 중기 이평으로 가격이 내려오는 시점에 매수를 잡거나 기존 고가 매물대까지 되돌렸을 때 매수를 잡는 게 힘있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돌아나가는 캔들까지 확인한다면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되겠고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평선을 돌파했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손절이 길어지고 손익비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장기 이평과 매물대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면요,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훨씬 크겠죠. 어떤 타점을 잡든 바닥에서 잡는 게 제일 좋겠지만 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손절이 짧고 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론은 이평선을 단순한 매수매도 사인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읽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평선을 세팅할 때 종가, 시가, 고가, 저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걸 기준으로 평균을 내느냐의 차이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냥 종가로 세팅하고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기본 설정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싶은지,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따라 설정은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이평선 값을 계속 바꿔도 기준이 틀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평선을 종가와 시가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타점을 위주로 이평선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고가와 저가의 경우에는 추세를 볼 때 세팅합니다. 시가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시가들의 평균이에요. 캔들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이평선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죠. 내가 시가를 지키면서 진입하겠다, 시가 위에서 지지받으면 매수, 시가 아래에서 저항받으면 매도와 같은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 시가 기준의 이평선이 필요합니다. 종가의 경우에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 쓰고, 또 캔들 마감을 기준으로 진입을 확정하겠다는 의도로 사용합니다. 종가가 이평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마감하면 들어간다와 같이 캔들 마감을 진입으로 인지하는 매매를 한다면 종가 기준의 설정이 자신에게 맞는 세팅이에요. 고가나 저가의 세팅의 경우에는 방향을 보는 용도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주추세인지 잘 식별할 수 있어요. 상승 추세를 저가가 올라가는 캔들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가 세팅으로 보고, 상승 추세를 고가가 올라가는 캔들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고가 세팅으로 보는 식이죠. 하락 추세를 저가가 내려가는 캔들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가 세팅으로 보고, 하락 추세를 고가가 내려가는 캔들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고가 세팅으로 보는 거죠. 저가 기준 이평선이 계속 상승하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고, 고가 기준 이평선이 계속 하락하면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시장 추세로 인식할 수 있겠죠. 횡보장에서는 종가, 시가, 고가, 저가 세팅 모두 수평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겠죠. 내가 어떤 매매 전략과 어떤 용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평선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기본 설정보다 내 매매 스타일에 맞춰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평선은 종류에 따라 속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을 단순히 평균낸 값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반응이 가장 느린 이동평균선이죠.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의 가중치를 둬서 반응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단타, 추세전환 매매에 많이 쓰이죠. 가중 이동평균선은 가장 최근 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산합니다. EMA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이동평균선이죠. SMA가 반응이 제일 느리고
EMA, WMA 순으로 점점 빨라집니다. 저는 이평선을 볼 때 가장 느린 걸 쓰거나 가장 빠른 걸 써요. 가장 반응이 느린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추세를 읽기 위해 씁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작은 변동성에 속지 않기 위해서 써요. 그럼 단타에 가장 좋은 이평선은 뭘까요? 저는 1분봉 단타를 진행할 때 이 이평선을 씁니다. 바로 헐MA입니다. 가장 빠른 이평선을 쓸 때는 빠른 결론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짧은 시간 안에 진입과 청산이 필요한 횡보장에 많이 쓰죠. 횡보장에서는 이평선에 거짓 신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연속적으로 잃습니다. 작은 변동성 하나하나에도 모두 반응하기 때문이죠. 손절 라인을 정하지 않거나 잘못 진입하면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횡보장에서 괜히 EMA나 WMA 같은 이평선들을 쓰면 신호가 너무 많아져요. 무조건 어떤 걸 써야 한다는 건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걸 쓰세요. 저는 이동평균선을 쓸 때 가장 느린 이동평균선을 쓰거나 가장 빠른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추세가 있는 장 그리고 더 큰 시간봉에서는 제 경험상 HMA보다 단순 이동평균선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1분봉에서 이평선을 쓴다면 그리고 횡보장이라면 HMA만큼 빠르고 기계적인 매매에 도움을 주는 도구는 없습니다. 트레이딩은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야만 보이는 게 생깁니다. 머릿속으로 달달 외우기보다 실제 종목, 실시간 차트에서 부딪혀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가 쌓여서 진짜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시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만의 매매법이 탄생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